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콕콕정 교수 공인회계사 정성진 교수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전산회계 2급 대선회계의 기본적인 개념과 기말의 대손충당금 설정까지 공부를 한번 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오늘은 지난번 공부했던 대손의 개념, 대손충당금 설정, 여러분 여기에 가장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고 했죠. 그럼 오늘은 실제로 이렇게 기말 결산 때 대손충당금 설정을 한 다음에 대손이 발생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요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여러분 지난번 강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체적으로 이 대손 회계 쪽에서는 매회 한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꼭 알아야 되는 개념이고요. 대손 충당금에 대한 개념이 회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단순히 시험 출제 여부랑 관계없이 그래도 회계를 공부했으면 이 개념을 모르면 절대 안 됩니다. 꼭 공부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추가적으로 대손의 발생 시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대손이 발생하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한번 알아봐야 해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대손 충당금 잔액이 충분할 때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자, 여러분 이 강의를 처음 듣는 분들은 요 두 번째 대손회계를 공부하시면 안 되고요. 이 강의 앞전에 대손회계 첫 번째를 반드시 공부하고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상태에서는 이미 전년도 말에 대손충당금을 잡아 놓은 거예요. 그리고 올해 와서 일부 회사가 망해서 돈을 못 받은 게 확정되는 거죠. 거래처가 아예 부도가 나고 망해버린 거예요. 파산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이미 잡아놓은 대손충당금이 있기 때문에요. 여기다가 대손충당금 얼마라고 잡고요. 여러분 다만 요게 어느 거에 대한 대손충당금인지는 적어줘야겠죠? 외상매출금이면 외상매출금 이렇게 적어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는 뭘 잡는 거냐? 실제 지금 와서 못 받은 거니까 여기서 아예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인 매출 채권을 없애줘야죠. 다른 말로 이거를 제각한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없앤다. 예, 없앤다. 따라서 그 외상매출금의 그 매출채권의 이름을 외상매출금이라 가정할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외상매출금 적어주고요. 외상매출금은 거래처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거래처 입력을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만약에 여러분 이게 받을 어음이면 여기다가 받을 어음이라고 적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이제 시험 문제는 어음은 잘 부도가 안 나기 때문에 이거 무시하고 외상매출금을 많이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잔액을 충분히 잡아놓은 경우도 있지만 가끔씩은 잔액이 부족할 때도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잠시 뒤에 풀어드릴 건데요. 대손 충당금 잔액은 예를 들어서 50만 원이 있었는데 실제 대손 발생 금액이 예상보다 많아가지고 한 90만 원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이미 쌓아놓은 금액이 50만 원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대손 충당금을 떱니다. 이거라면 이제 50만 원을 떨겠죠? 근데 실제 못 받게 된 외상매출금이 얼마냐면 외상매출금이 더 크단 말이에요. 여기선 9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족한 금액 여기다 집어넣어 가지고요. 얘를 그냥 올해 와서 대손 삼각기간 비용을 잡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요것도 대손 충당금이 뭔지에 대한 거를 적어야 되기 때문에 외상매출금이라면 외상매출금을 적는 겁니다. 대손 삼각비는 당연히 판관비겠죠. 외상매출은 거래처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적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핵심은 뭐냐면 눈을 크게 뜨고 보세요. 만약에 대손충당금이 50이 아니라 100만 원이 있었다. 근데 90만 원밖에 대손된 게 없다. 그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90만 원, 90만 원. 90만 원, 90만 원. 충당금 충분히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게 100만 원이 있는 게 아니라 50만 원밖에 없었다. 그럼 50만 원 적고 여기다가 90만 원 적어야 되니까 부족한 40만 원은 올해 와서 추가로 비용을 잡아야겠죠? 즉, 여러분 원래 제대로 했더라면 이게 맞는 걸까요? 이게 맞는 걸까요? 제대로 했더라면. 여러분 당연히 이게 맞는 겁니다. 제대로 했더라면 미리 충분히 충당금을 잡아놨어야죠. 사실은 이거 잘못 판단한 거예요. 덜 잡은 거죠. 그렇지만 지금 와서 그냥 단기 비용으로, 올해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논리가
자꾸 이렇게 차변대면이 있어서 어렵게 느껴질 수 있긴 한데요. 차변대면 고려하지 마시고 그냥 큰 논리로 전년도 말에 못 받을 걸로 예상된 금액을 잡아놨는데 올해 와서 이거보다 작은 금액이 실제 망하면 못 받게 되면 그게 제대로 한 거죠. 그게 이 모양인데 만약에 작년도 말에 예상을 잘못해가지고 덜 잡았어. 그럼 부족한 금액은 그냥 그 다음 년도 실제 그 단기 비용으로 잡으면서 기존 거 떨고 나머지는 추가로 판관비, 대선상각비를 잡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내용 가지고 한번 그럼 관련된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2021년도에 나왔던 문제이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월 1일 날 송정상사의 파산으로 인하여 송정상사의 외상 매출금 120만 원을 전액 대선 처리하기로 하였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파산한 거예요. 못 받아요, 이 돈이요, 지금. 그러면 10월 2일 현재, 자, 10월 2일이 아니고 10월 1일이겠죠? 예, 요 날짜니까. 10월 1일 현재 대선 충당금 잔액은 90만 원이다. 여러분, 지금 대선 충당금 잔액이 얼마냐면 90만 원이래요. 근데 이번에 얼마를 못 받게 된 거죠? 실제 대선 처리, 자, 외상 매출금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이게 120만 원이죠? 잔액이 지금 충분해요? 부족해요? 이 잔액이. 충분해요? 부족해요? 부족하죠? 얼마 부족해요? 빼면요? 30만 원 부족하죠.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차변에다가 일단 대선 충당금 기존에 있는 90만 원을 떨어야죠? 90만 원을 떠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요것도 이제 뭐에 대한 대선 충당금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얘는 지금 외상 매출금이죠. 이렇게 외상 매출금 적어주고요. 그런데 내가 없애야 되는 매출채권 외상 매출금은 얼마입니까? 외상 매출금 적어주고요. 120만 원 없애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거 외상 매출금은 거래처 입력을 해야 되는 거죠. K랩에서. 어디 겁니까? 송정상사죠. 자, 차대가 안 맞아요. 얼마가 안 맞습니까? 30만 원이 안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기로 했죠? 좀 아까 설명할 때 올해의 추가 비용으로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대선 상각비라고 잡아주는 거고요. 이게 상거래에서 어차피 발생하는 일반적인 사례다 보니까 이거를 영업비용 안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판매 관리비로 처리해야 되고 K랩엔 얘를 800번대에서 고르는 거라 그랬죠. 800번대 판관비니까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 이야기는 뭔 얘기냐면 전년도 말에 정확히 다음 년도에 파산될 회사의 금액을 딱 맞춘 거예요? 제대로 못 맞춘 거예요? 못 맞춘 거죠? 자, 이 분계 딱 끊고 나면 충당금 잔액 다 없어지기 때문에 요거 분계 딱 입력하고 재무상태표를 딱 조회해보면 충당금이 제로가 돼 있겠죠? 여러분 그런 구조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말하자면 이 내용은요, 외우시는 게 아니고요. 이 돈의 흐름, 얼마를 받고 얼마를 못 받고 이런 흐름들을 잘 이해하고 충당금은 보수주의에 의해서 미리 전년도 말에 좀 설정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런 전반적인 여러분 논리를 잘 깨달으면 절대 외우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내용을 K랩에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러분 점점 내용을 K랩에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미 K랩 실행을 해놨고요. 여러분 이 문제를 어디다 입력할 거냐면 대한상사 데이터에 입력을 할 거니까 대한상사가 아닌 분들은 대한상사로 바꾸시고 입력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일반 접해 입력창 클릭을 딱 하고요. 날짜를 10월 1일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내가 몇 번 얘기하지만 이미 이렇게 입력된 내용들이 있다면 그냥 무시하시고 그냥 이 밑에다가 계속 이어서 분기 입력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보니까 문제가 10월 1일 송정상사의 파산으로 인하여 송정상사의 외상 매출금 120만 원이 전액 대선 처리가 됐대요. 근데 그 날짜 기준에 대선 충당금 잔액이 자 90만 원이래요. 자,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갖고 있던 외상 매출금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갖고 있던 자산이 없어졌죠. 여러분이 K랩 분계 입력은 차변 먼저 대변 먼저 그런 거 없어요. 마음대로 입력해도 되는 거죠. 이번엔 제가 대변부터 먼저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변이니까 4번 누르시고요.
갖고 있던 외상 매출금이 없어졌으니까 대변인을 보내면 되겠죠? 그래서 외상 매출이라고 쳐서 108번 엔터를 친 다음에 거래처 어디 겁니까? 통정상사께 없어졌으니까 F2 눌러서 통정이라고 치면 통정상사가 뜨죠? 엔터 치는 겁니다. 자, 금액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대변이니까 당연히 우측에 입력이 되겠죠? 120만 원만큼 없어진 거죠? 그런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일단 갖고 있던 충당금부터 먼저 없애야 되니까 3번 눌러서 갖고 있던 대손 충당금, 자, 대손이라고 치면 제일 위에 109번에 외상 매출금 대손 충당금 얘가 뜨죠? 바드럼이나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요 외상 매출금 거 엔터를 쳐서 대손 충당금은 여러분 채권 채무가 아니기 때문에 거래처 입력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입력하고 나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성정상사가 뜨죠. 이 K랩 프로그램이 특성이 위에 있는 걸 따라서 입력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요 앞쪽에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앞쪽에 아무것도 없으면 이건 입력된 게 아닌 거로 보는 거니까 여러분 무시하시고 그냥 푸시면 되는 겁니다. 자, 대손 충당금이 90만 원이 있었고요. 나머지 30만 원은 부족하잖아요. 부족분의 대손 충당금은 추가로 비용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3번 눌러서 대손 상각비를 더 추가로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건 여러분 상거래랑 관련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자, 800번대 판관비의 대손 상각비를 입력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얘를 클릭을 딱 한 다음에 30만 원 추가 입력하면 되겠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입력 마치는 건데 다시 정리를 하면 갖고 있던 외상 매출금 자산을 없애고 자, 충당금 잔액에 있는 거 다 없앤 다음에 부족한 부분만큼 추가로 대손 상각비를 잡는데 800번대 판관비를 잡으면 된다. 여러분 이런 내용인 겁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좀 전에 실제 대손 발생했을 때 문제 보고 K랩 입력을 해봤죠? 이제 이런 내용들 대손 발생에 이런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2020년도 출제됐던 문제이고요. 다음 자료를 토대로 2020년도 말 손익계산서에 보고할 대손 상각비는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볼게요. 이게 지금 문제가 2020년도 문제라 요 2020년도 1월 1일이 기초인 거예요. 기초 현재 대손 충당금 잔액이 15만 원이 있었대요. 2020년도 7월 10일자에 거래처가 파산해서 매출채권 20만 원을 회수 불능하다고 판단했대요. 자, 또 하나 이제 기말 현재 매출채권 잔액이 이만큼 있대요. 750만 원. 여기에 1%의 대손 상각비를 설정하래요. 잘 보세요, 여러분. 기초에 얼마가 있었냐면요. 기초에 대손 충당금 잔액이 15만 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7월 10일자에 대손이 발생했어요. 얼마가 발생했느냐? 여기 보니까 20만 원 발생한 거예요. 20만 원이죠? 20만 원. 자, 여러분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7월 10일 딱 끝나고 나면 그 다음날 7월 11일자에는 잔액이 얼마가 됩니까? 잘 보세요. 15가 있었는데 20이 발생했으면 이거 다 까이고 없어지고 이번에 추가로 5만 원만큼 추가 비용 처리하는 거 아닙니까? 대손 상각비로. 따라서 잔액은 0이에요. 0인데 딱 보니까 기말 채권에 대한 1%라 그랬으니까 자, 얼마의 충당금이 필요한 겁니까? 충당금 필요액이 얼마예요? 곱해 볼게요. 자, 750만 원에 1%를 곱하면 자, 이게 얼마가 되냐면 7만 5천 원이 필요합니다. 아까 제가 지난번 강의 때 보여드린 것처럼 재무상태표를 딱 조회해보면 실제로 여러분 장부에는 얼마가 있어야 되냐면 이 7만 5천 원이 외상매출금 밑에 외상매출금인가요? 그냥 매출채권이죠. 매출채권 밑에 딱 충당금으로 차감 형식으로 표시가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얼마 있어요? 지금 현재 12월 말까지 갔을 때 잔액이 0이죠. 이 금액 그대로 다 추가하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자, 기말에 대손 상각비를 설정하는 게 여기 하나 있죠? 또 하나 여기서 추가했죠? 첫 번째, 이게 두 번째가 되겠죠. 근데 문제가 뭡니까? 2020년도에 손익계산서에 보고될 총 대손 상각비니까 일단 1차로 대손 발생할 때 부족한 금액 비용 처리해야 되는 거죠. 2차로 나중에 기말에 필요한 금액 또 잡아야 되는 거죠. 따라서 5만 원과 7만 5천 원을 더하고 나면 여러분 이 금액이 총 필요한 총 예상되는 장부에 올라가는 대손 상각비 금액이 되는 거니까 5만 원에 7만 5천 원 더하고 나면
이 금액이 12만 5천 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일부 학생들이 잘못하면 요것만 비용 처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2번이라고 고를 수 있는 거예요. 안 돼요. 문제는 당기의 총 대손상각비를 적으라고 했기 때문에 1차에 부족한 거, 대손상각비 잡은 거, 2차에 기말에 또 잡는 거 합쳐서 12만 5천 원을 정답으로 골라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문제를 정확히 풀 수 있다면 부족한 대손상각비를 더 잡는 거, 그 다음에 대손 발생했을 때 부족한 부분을 또 대손상각비를 잡는 거, 이 개념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자, 다음 내용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다음으로 공부할 내용은 바로 대손 처리된 채권의 회수예요. 자, 일단 한번 공부의 진도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 강의 때 대손회계의 설명을 드릴 때 대손회계의 개념을 잘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대손을 충당금을 기말에 설정할 때 문제와 실제 대손 발생할 때까지 내용이 시험 문제 자주 나온다고 했죠. 여러분, 따라서 이 내용은 그렇게 잘 나오는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이 내용이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과감히 패스해도 사실 합격에, 전산회계 2급 합격엔 지장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한번 들어보시면 또 되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좀 여건이 되는 분들은 좀 들어볼게요. 곧장 문제로 풀어드릴게요. 2021년도 나왔던 문제입니다. 아주 가끔씩 나와요.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7월 2일자에 전기에 대손 처리한 드림전자의 외상매출금 중 10만 원이 당좌 예금에 입금되었대요. 이게 뭔 얘기냐면요. 어떤 업체가 파산을 했다가 다시 회생을 해가지고 얘가 상환을 해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때 어떤 번개를 했을까요? 파산했을 때. 자, 차비연에 바로 대손상각비를 잡았을까요? 이미 충당금 있는 거에서 깠을까요? 여기다가 대손 충당금을 잡았었겠죠. 얘를 까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대변에 이게 이제 외상매출금이니까 이렇게 외상매출금을 떨었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자,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러면 이렇게 처리를 해서 못 받는 걸 처리한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다음 연도에 살아났어. 그러니까 이게 올해고요. 이게 작년이에요. 작년에 이렇게 못 받을 거를 처리를 했더니 얘가 올해 살아나 돈을 줬네? 돈이 들어와서 당좌예금으로.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일단 여러분 얘를 취소해야 돼요.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여기다가 자, 이렇게 분개를 하는 겁니다. 외상매출금. 자, 얼마가 들어온 겁니까? 100만 원.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 이걸 거꾸로 이제 취소해야 되니까 외상매출금 다시 살려주고, 그리고 대손 충당금을 다시 살려줘야죠. 근데 얘가 뭐에 대한 겁니까? 외상매출금에 대한 거죠. 자, 그런 다음에 돈이 회수가 됐잖아요. 여기서 이제 보통 당좌예금에 들어왔으니까 다시 이때 들어올 때 당좌예금에 돈이 들어온 거죠. 100만 원이.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외상매출금을 없애줘야죠. 이렇게 설명하니까 어떤 분들이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제가 궁극적으로는 일괄 표시를 할 건데 이게 일괄 표시가 정답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얘를 먼저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지금 올해 와서 외상매출금이 회수된 겁니다. 근데 작년도에 뭐 했냐면 못 받을 거로 파산된 거로 해서 아예 충당금 떨고 매출채권 떨었어. 대손 충당금은 차변에 와야 충당금이 떠는 거죠. 외상매출금 자산이니까 오른쪽 대변에 가야 떠는 거죠. 대손 충당금 없애고 외상매출금 없앴어. 아예 금액을 적는다면 이게 100만 원이야. 요것도 100만 원이야. 작년도에 외상매출금 못 받아 100만 원. 충당금에 떨자. 처리했어. 일단 얘를 취소하자고요. 왜? 돈이 들어왔으니까.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충당금은 이렇게 살려주고 대변으로 보내서, 외상매출금은 차변 보내서 살려줘야죠. 그 다음에 이게 회수된 게 아니에요. 회수를 보자고요. 회수가 되니까 다시 채권 떨어줘야죠. 다시 대민자산 들어와야죠. 당좌예금에다가. 여러분, 얘를 한번 잘 볼게요. 여기 있는 외상매출금과 여기는 외상매출금은 이렇게 상계 처리가 되겠죠? 요거 남고 요거 남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얘를 분개를 굳이 끊어본다면 남은 것만 처리해 볼게요.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느냐? 자, 당좌예금. 얼마가 들어왔습니까? 자, 100만 원 들어왔죠? 그 다음 뭐 살려주면 되는 거예요? 대손 충당금을 잡아주면 살려주면 되는 거겠죠. 얼마를 잡습니까? 100만 원을.
근데 이게 뭐에 대한 건지 알아야 되니까 뭐라고 적어주는 겁니까? 외상매출금이라고 적어주는 거죠. 즉, 여러분이 눈치 빠른 분들은 아하, 돈 들어왔구나. 얘는 확실하잖아요. 돈 들어왔으니까. 근데 대변에 뭘 적어줘야 되는 겁니까? 여기다가 대선 충당금을 살려주면 된다. 그냥 외우세요. 왜? 어차피 돈 못 받게 되면 확정됐을 때 대선 충당금을 떨어주는데 돈이 들어왔으니까 돈은 돈대로 차변에 잡고, 여기는 방제예금이겠죠? 그리고 충당금을 살려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것도 이해가 안 간다? 나는 굳이 원리를 이해해야겠다? 라고 하는 분들은 이거 먼저 취소하고 다음 돈 드는 거 분계를 끊은 다음에 이거 상계하는 거, 없애는 거. 그럼 얘만 남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영상을 반복해 가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추가적인 내용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공부할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근데 들어보면 되게 쉬워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외상매출금이나 받으러온 같이 내가 상품이나 제품을 팔면서 못 받은 돈들, 여러분 얘는 구두, 말로 외상이고 얘는 어음을 받고 외상인 거죠. 이걸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이렇게 매출 채권이다 라고 지칭합니다. 이러한 매출 채권 못 받은 돈을 못 받게 됐다, 회수 불능이다 라고 하면 아까 무슨 처리한다 그랬습니까? 대선 상각비 처리를 한다고 했고요. 여러분 얘는 K랩에 몇 번대 금액을 입력하는 겁니까? 판관비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얘는 500번대가 되는 겁니다. K랩에서. 그런데 채권에는 꼭 이렇게 상거래 관련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타 채권이라고 불러가지고 빌려준 돈, 못 받은 돈, 미리 준 돈. 여러분 저랑 이제 대여금이 뭔지, 미수금이 뭔지, 선급금이 뭔지는 앞으로 공부를 할 건데 느낌만 잡아요. 느낌만. 선급금, 미리선, 줄급, 선급 미리 준 돈, 미수금, 못 받은 돈, 대여금, 빌려준 돈. 어쨌든 내가 받을 권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얘는 영업과 관련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얘는 못 받은 거를 표시할 때 대선 상각비가 맞기는 해요. 그런데 앞에 뭘 붙이느냐? 상거래인 얘랑 구별하기 위해서 기타 자를 붙인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얘는요, 자, 영업 우회 비용 처리를 하고요. 여러분 얘는 900번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실수했죠 아까? 뭘 실수했죠? 500번대 아니에요? 800번대죠. 800번대. 800번대가 판관비예요. 500번대는 제일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상거래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못 받은 돈에 대해서는 못 받을 돈에 대해서는 대선 상각비 처리를 해서 판관비에 800번대 처리를 하는 거고, 이렇게 상거래가 아닌 영업과 무관한 상거래 이외 것들의 채권의 회수불능으로 잡는 대선 상각비는 앞에 뭘 붙인다? 기타의 자를 붙여서 영업의 비용 처리해서 900번대 처리한다. 여러분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 문제로 아예 풀어보도록 할게요. 2021년 출제됐던 문제인데요. 대한상사의 기말 시점 보시는 것처럼 받으러옴 그리고 단기대여금 차액에 대해서 1%의 대선 충당금을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충법은 이제 부족한 거 더 잡으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 건데요. 지금은 금액이 안 나와 있잖아요. 이 받으러움이 얼마인지, 단기대여금이 얼마인지. 여러분 조회를 해보니까 받으러움이 3,470만 원이고요. 이 받으러움에 대한 대선 충당금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15만 원이 있어요. 여러분 요거를 어떻게 조회하는지는 제가 잠시 뒤에 K랩 입력할 때 보여드리기도 할 거고요. 나중에 기말결산 부분에서 장부 조회를 할 거예요. 거기서도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단기대여금을 보니까 이렇게 500만 원이 있고요. 대선 충당금은 빵원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서 얼마를 더 입력해야 되는, 여기서 1%니까 자 따져볼게요. 요거 1% 얼마 나옵니까? 자 3,470만 원에 1%를 계산해 볼게요. 그럼 얼마가 나오느냐? 34만 7천 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요게 필요한데 지금 충당금 얼마가 있는 겁니까? 여기 자, 이미 15만 원이 있죠. 얼마를 더 추가해야 되는 겁니까? 15만 원 하면 19만 7천 원을 더 잡아줘야 돼요.
여기 여러분 추가할 금액입니다. 자, 그런데 단기대여금이 있는데 곱하기 1% 하면 얼마가 되는 겁니까? 500만 원 곱하기 1% 하면 요게 5만 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잔액이 얼마가 있어요? 잔액이 빵원이에요. 그럼 얼마가 추가돼야 되는 겁니까? 5만 원이 추가돼야 돼요. 이게 추가할 금액입니다. 여러분 요걸 제가 여기다 그대로 한번 분기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필요한 게 바드럼에 대한 추가한 금액 19만 7천 원은 대선상각비예요? 기타의 대선상각비예요? 기타의 대선상각비예요? 영업 관련된 거니까 이 위에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대선상각비 라고 해서 금액이 얼마냐면 19만 7천 원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요거는 이제 800번대 판관비에다가 집어넣어야 되는 거고요. 자, 얘는요? 5만 원 더 필요한 거. 대여금이니까. 영업 무관이니까. 기타죠? 그래서 얘는 기타의 대선상각비 라고 해서 금액을 5만 원 추가하는 거고요. 여러분 얘는 영업 외 비용 처리하는 거랍니다. 900번대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똑같은 것도 이제 충당금을 잡아야 되는데 대선 충당금을 잡는데 요 19만 7천 원은 뭐에 대한 겁니까? 바드럼이니까 여기다가 바드럼이라고 입력하면 되는 거고요. 또 한편 이제 대선 충당금이 있는데 얘는 뭐에 대한 거냐면 대여금에 대한 거니까 대선 충당금 적고 5만 원을 더 적은 다음에 여러분 얘는 밑에다가 단기 대여금이니까 단기 대여금이라고 입력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요걸 한번 제가 한번 재무제표에다가 표시를 한번 해보고요. 요 내용을 K랩에 입력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재무제표에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손익계산서 양식을 표시를 해 놨죠.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판관비예요. K랩에 입력할 때 여기는 바로 800번대가 되는 거고요. 영업의 비용은 K랩 입력할 때 900번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상거래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상거래 채권. 대표적인 게 이제 외상 매출금하고 바드럼. 요거에 대한 대선상각비는 여기다 표시해서 이렇게 판관비로 처리하는 거고요. 얘는 이제 상거래 이외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뭐 그 대여금, 미리 준 돈, 선급금 같은 것들은 상거래 아니니까 요거는 기타 짤 붙여가지고 기타의 대선상각비라는 이름으로 900번대 집어넣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좀 전 봤던 문제를 한번 K랩에 입력을 하고요. 오늘 공부한 내용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해당 내용 K랩에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요 입력은 대한상사에 입력을 할 거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대한상사가 아닌 분들은 요 회사로 바꿔주기를 바라요. 자, 그리고 문제를 볼까요? 대한상사의 기말 시점 바드럼과 단기대여금 잔액에 대해서 1%의 대선충당금을 보충법으로 설정하시오라고 했죠. 제가 좀 전에 이 바드럼의 금액과 대선충당금, 단기대여금의 금액과 대선충당금 금액을 알려줬죠.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는 그 내용을 주지 않기도 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보시면 여기 결산 슬래시 재무제표라는 부분에 재무상태표라는 메뉴가 보일 거예요. 여러분 이 자세한 내용들은 나중에 저 뒤쪽에 장보조회라는 별도의 시간에 설명을 드릴 건데 오늘은 간단하게 맛만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재무상태표 클릭을 딱 하면 이렇게 재무상태표 조회하는 창이 나옵니다. 월 말 기준으로 조회를 하는 거고 지금 문제는 기말 결산이니까 12월이죠? 12월에 엔터를 딱 치고 나면 여러분 이런 식으로 단기와 전기가 비교해서 같이 표시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억 잘 안 나시겠지만 저 앞쪽에 재무제표의 작성 기준에서 이 재무제표는 일반적으로 두 개를 비교하는 식으로 표시한다.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거든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중에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 바드럼과 그리고 대여금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이 밑쪽에 보시면 자, 바드럼이 어디 있느냐? 여기 있죠? 바드럼. 자,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대선충당금 보이시죠? 바드럼의 금액은 3,470만 원이고요. 자, 대선충당금 금액은 15만 원입니다. 그리고 단기대여금 여기 있죠? 보시는 것처럼 금액이 요거예요. 500만 원. 이게
채권이 있고 충당금이 있으면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표시한 다음에 그거의 순액이 오른쪽에 표시가 되는 건데, 충당금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여기에 요 원본 금액만 딱 나오게 표시가 되어 있답니다. 자, 문제는 1%를 여러분 적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요 받으러움의 1%를 곱하고 나면 얼마가 되는 거냐? 자, 곱해 볼게요. 34700 곱하기 1% 하면 34만 7천 원이 되는데요. 자, 34만 7천 원. 요 차이 금액을 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빼기, 자, 15만 원을 하고 나면 19만 7천 원의 금액이 추가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단기대여금은 금액이 500만 원인데 여기에 몇 프로 설정하는 거냐? 1%가 되는 거죠. 이게 얼마가 되는 겁니까? 자, 5만 원이 되는 거죠. 계산 한번 해보면. 근데 이 단기대여금은 충당금이 금액이 제로잖아요. 그 5만 원 설정을 다 해야겠죠. 즉 정리하면 단기대여금에 대해서 5만 원 설정하고요. 대손충당금을. 그 다음에 받으러움에 대해서 19만 7천 원을 추가로 설정하면 되겠죠. 자, 요렇게 해서 여러분 조회한다는 사실 기억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요 내용은 제가 나중에 저 뒤쪽에 기말결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할 테니까 여기서는 감만 좀 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입력해 볼까요? 12월 31일이고요. 자, 이렇게 이미 아까 입력했던 다른 내용이 있는 겁니다. 자, 아까 우리가 지난번 강의에서 이미 12월 31일자로 입력한 적이 있어서 그런 거고요. 여기다 계속 이어서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3번 누르셔서 뭘 입력하면 되냐면, 자, 잠깐 이거 좀 줄여줄게요. 3번 입력해서 3번 눌러서, 여기 3번 눌러서 여기다 이제 대손 삼각비 입력을 해야겠죠. 그래서 대손이라고 치겠습니다. 삼각. 자, 다시 말하지만 받으러움은 영업 관련된 거 800번 된 거고요. 800번 되니까 이 835번을 누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액을 얼마 입력하는 거냐? 19만 7천 원 입력하면 되고요. 자, 동시에 4번 눌러서 대손 충당금을 잡아야 되겠죠? 받으러움에 대한 대손 충당금. 대손, 자, 충당금 하는데 111번에 나와 있는 받으러움을 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또 3번 눌러서 이제 단기 대여금 거 5만 원 입력을 해야 되는데 똑같이 여기다가 대손 삼각이라고 쳐볼게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대손 삼각비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서 단기 대여금은 800번대가 아니라 900번대 기타의 대손 삼각비 처리해야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요 954번을 딱 클릭을 한 다음에 여기다 얼마 입력하면 되는 겁니까? 5만 원 입력하는 거고요. 4번 눌러서 이제 뭐 하는 거냐? 자, 대손 충당금인데 단기 대여금 거니까 115번의 단기 대여금 얘를 딱 클릭해서 5만 원 입력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입력하면 입력이 끝나는 거고요. 이 문제의 핵심은 상거래 관련된 매출채권, 외상매출금 받으러움은 800번대 대손삼각비, 관련 없는 기타의 채권들에 대해서는 자 900번대 영업의 비용에 기타의 대손삼각비를 쓴다. 이게 핵심이겠죠? 이렇게 입력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크게 세 가지를 공부했습니다. 대손 충당금을 설정해놨다가 작년도 말에 기말 결산할 때 올해 와서 대손이 발생했네요. 그리고 실제 못 받을 걸로 파산해서 자 대손 처리한 금액이 다시 회수가 되네요. 그리고 마지막 기타 채권 삼각비였죠. 자, 대손 충당금 잔액이 충분하다라고 하면 대손 충당금 떨고 매출 채권 떨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손 충당금 잔액이 대손 충당금 잔액이 충분이 아니죠. 부족하다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요거 있는 거 떨고 부족한 걸 더 비용 떤 다음에 채권을 떨면 되는 거죠. 여러분 요게 시험 문제에 가끔씩 나온다고 했죠. 그리고 작년도에 이미 이런 식으로 못 받을 걸로 예상해서 떨어버렸는데 올해 돈을 주네? 라고 하면 자 현금이나 예금으로 돈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해당하는 충당금만 살려주면 된다 라는 건데 조금 난도가 있다 보니까 얘는 과감하게 패스 된다고 했죠? 또 한편 기타의 대손삼각비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이렇게 기타의 대손삼각비라고 해서 영어 외로 900번대 비용 처리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급금, 대여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기타로 그 다음에 매출채권, 외상매출금이나 받으러움은 일반 대손삼각비로 처리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이 대손회계가 살짝 난도가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말하지만 굉장히 회계에서는 기본적이고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꼭 숙지해서 시험제 나오시면 매년 매회마다 하나 나온다 그랬죠?
꼭 마치시기 바라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개정 과목으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